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사이버원이 청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공모 규모가 컸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버원은 내일 저녁에 청약 결과와 상장 후 투자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일은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두 종목이 날짜가 겹쳤는데요. 약 100억 원대의 소형 공모주 사이버원과 900억 원대의 대형 공모주 바이오로직스가 같은 날 동시에 상장하게 되므로 아무래도 사이버원 쪽이 좀 더 가벼운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뚜껑은 당일 열어봐야 알 것 같지만요. 바이오로직스는 청약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 경쟁률이 370대 1이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고작 6.5%만 나오면서 걱정스러운 수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인 투자자 경쟁률도 예상대로 부진한 수준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미래에셋 대우는 148대 1이었고요. 유안타증권은 76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경쟁률 126대 1이었는데요. 올해 공모주 중 최저 경쟁률입니다. 총 증거금은 약 1조 4천억 원이고요. 공모 규모가 훨씬 적었던 사이버원의 총 증거금이 3조 원이었으므로 얼마나 청약이 흥행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수량을 예상을 해보면 미래에셋 대우는 약 6만 7천 계좌가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0주를 신청하면 10주를 다 배정받는 기적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유안타증권은 참여 계좌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래에셋 대우 청약 경쟁률의 약 절반이었으므로 참여자 수도 절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9주를 배정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 수량인 10주만 청약 신청하신 분들은 5주 공모 금액인 6만 2천 원을 예수금으로 추가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주가 다 배정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주식수 볼까요?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후 추가로 나올 물량이 무려 624만 주입니다. 비율로는 12.7%인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잠시 후에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요. 이 물량이 전부 상장된다면 총 보유 주식수는 약 4,900만 주가 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약 2천만 주인데요. 48.2%의 비중입니다. 유통 물량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의 주식수가 1.8배가 많은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유통 물량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와 관계인의 지분도 1,700만 주로서 비중이 고작 35%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도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에게 총 151만 주 스톡옵션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상장 후 즉시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 약 38만 주입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물량은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337만 주의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337만 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약 225만 주는 3개월과 6개월로 자발적으로 보호 예수를 건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플루시우스 바이오는 카무르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물량인데요. 보통주로 384만 주를 가지고 있고 이 전환사채까지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면 물량이 720만 주나 됩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물량이므로 아마 점진적으로 매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장 당일부터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12만 주입니다. 아마도 상장 직후 112만 주부터 적극적으로 매도하여 비중을 줄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있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종합선물 세트는 다 있는 셈인데요. 기존에 발행했던 62만 5천 주는 상장 당일에 인수하겠다는 공시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주관사인 미래에셋 대우가 인수하는 73만 5천 주는 3개월 후부터 인수 행사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그러므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관련된 공시도 신경 쓰시면서 매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있는데요. 상장일부터 워낙 물량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한 달 뒤에 보호예수로 풀리는 물량이 없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기재되어 있지 못해서 확인은 못했는데요. 기존 주주들의 보호 예수가
상장 후 3개월부터 해제가 되므로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로직스는 특례 상장 종목입니다. 그런데 특례 상장 종목 중에서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IPO를 통해서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관건은 이제 매출과 이익이 나오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당장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약 25억 원의 이익이 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형제 회사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HD201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면서 매출을 일으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가 12,400원인데요.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약 5,3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상장 후 늘어나는 물량 약 600만 주를 더해보면 시가총액은 6천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모가가 200%로 올라간다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 2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유사기업과 비교하면서 적정 주가를 예상해 볼 텐데요. 바이오로직스는 화면에 보시는 4개 기업과 비교를 했는데 국내 기업이 2개뿐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과 바이넥스는 시가총액도 너무 큰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DMO 사업이 주력인 바이넥스와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요. 다음 주에 청약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 선정에 활용했던 생산 캐파를 비교하면서 양사의 시가총액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바이넥스는 송도와 오송에 각각 공장이 있고요. 2개 공장의 생산 캐파는 12,000리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6,000리터의 생산 캐파를 보유한 1공장은 준공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바이오넥스가 생산 캐파가 2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넥스의 시가총액이 약 9천억 원인데요. 그래서 생산 캐파로만 비교할 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 100% 시총인 5,300억 원 정도가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이 공장을 준공하면서 생산 캐파를 10만 4천 리터로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1위 생산 캐파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36만 리터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약 50조 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 캐파로 비교할 경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캐파를 10만 리터로 증설할 수 있다면 삼성의 20분의 1 정도의 시가총액은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약 2.5조 원이 되는데요. 공모가 4배의 시가총액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적정한 시가총액을 예상해 보려다 보니 바이오로직스의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게 된 것이고요. 제2공장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공모자금 687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2단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없는데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던 제2공장의 순조로운 준공이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생산 능력 외에도 신약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수주 능력, 마케팅 능력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의 장외 거래 시세도 오늘 청약 결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청약이 종료된 후에도 공모가보다 약 20% 상승한 가격인 15,000원의 사자 주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이오로직스 청약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에게 이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청약한 주주들 중에서 아마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형성된다면 매도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회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는 상장일에 다른 형태의 매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3월 11일 목요일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고요. 기간 경쟁률과 개인 경쟁률은 올해 종목 중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률로 인해 10주를 신청하셨으면 10주를 다 받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최소 수량인 10주만 신청하신 분은 5주의 공모금인 62,000원을 예수금으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비중이 나쁘고요. 상장 후 추가되는 물량도 꽤 많으므로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능력으로 유사 기업과 비교 시 현재 수준으로는 공모가 수준의 시가총액이 무난하지만 결국 제2공장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향후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공장 준공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장일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더라도 환매 청구권을 믿으시고 눈과 귀를 닫고 몇 달 버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모가보다는 상승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오늘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장 후 좋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겠죠. 다들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덧 구독자분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꼼꼼하고 알찬 정보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